추석이 이번 주에 있는데 좀 싱숭생숭하죠? 네, 원래 시험은 얼마 안 남았는데 명절 같은 게 꼭 끼어가지고 싱숭생숭합니다. 특히 이제 명절을, 요새는 뭐 명절을 옛날처럼 그렇게 막 거하게 세지는 않지요. 옛날에는 뭐 그냥 뭐 저도 옛날에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항상 청주에 할머니 댁이 있어가지고 항상 전날 내려가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도 내려갈 때만 해도 막 4시간씩 걸려요. 청주 내려가는데. 서울에서 청주 내려가는데 4시간 걸려요. 중간에 하도 막혀서 돌아온 적도 있어요. 한 번은. 가다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 돌아온 적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래도 가자. 그런데 아버님 혼자만 그래도 가자. 어머님을 비롯한 온 가족이 여기서 시간 낭비할 수 없다. 노! 해가지고 돌렸어.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뭐 거의 뭐 해외 놀러 가는 분들도 많고, 그쵸? 명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돼 있죠. 우리나라만 좀 유별나죠. 그렇죠? 조선 500년 동안 유교 사상에 철저하게 이렇게 딱 사로잡혀가지고 글쎄요. 그냥 뭐 하루 이렇게 조상의 은덕을 이렇게 한번 되새겨보는 것까진 괜찮은데, 사실 조상도 4대 5대 올라가면 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근데 조상의 은덕을 타령하고 십몇 대에서 위까지 막 그런 것까지는 저도 장손이어서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아휴, 안 해요. 지금 내가 살기 죽겠는데, 그쵸? 일단은. 자, 그러면 추석이 며칠째 있어. 일단은 추석날, 전날, 다음날, 3일. 보통 3일 쉬죠? 공부 못하죠? 못해요. 제가 맨날 전 부칠 때 옆에다 민법 갖다 놓고 보면서 좀, 그거 안 돼요. 그렇죠? 매년 내가 전 부칠 때 옆에 민법 갖다 놓고 하나 붙이면서 읽어보고 이렇게 하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사실은 힘들어요. 3일 동안은 공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아예 안 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예 편하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 괜히 마음 여기 한 구석에 찜찜함이 있으면 그 명절은 명절대로 찜찜하고 공부는 공부대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예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전후에 걸쳐서 빡세게 하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추석 3일 연휴 기간 동안에는 그냥 공부 손 놓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일요일 날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날 조금 민법 이게 또 빡세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3일 동안 공부를 손 놓다가 다시 공부하려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정도 민법만 이렇게 뒤적뒤적 봐가지고 감을 회복시켜야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감을 회복해야 돼요. 감이 어디냐고요? 가다보니 감나무 이렇게. 그렇게 너무 명절 같은 거 공부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후가 문제예요. 명절을 치르고 난 후가 문제예요. 이게 3일 동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요. 하루 이틀만 책에서 멀어져도 다시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거를 극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주에 나오셨던 인원들 중에 지금 빠진 분들이 꽤 돼요. 그럼 다음 주에 추석 지나고 나서 또 빠지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지 말고 처음 1주차 때 각오를 가지고 3주차 오시면 돼요. 빡세게 시험 보면 감이 확 올라와요. 다시. 이렇게 흐트러졌던 정신 상태가 3주차 모의고사를 보는 순간 확 다시 불끈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절대 빠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힘들어도. 네, 그러시면 돼요. 68번 148페이지. 네. 제3자를 위한 계약 다시 한번. 갑이 을과 갑토지를 매매하되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사례 형태로 나오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그럼 이제 갑이 요약자고
을이 낙약자고 병이 수익자고 외워야 될 거 병존적 채무인수 변제를 위한 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되죠. 삼면관계, 기본관계, 보상관계를 하자가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대가관계, 원인관계 하자를 이유로는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유효한 매매계약과 제3자 약관이 있으면 성립한다. 이때 제3자 약관 그래서 제3자는 꼭 현존 특정할 필요가 없다. 제3자가 취득하는 건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이나 뭐 특허권 따위도 된다.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를 면제받는 거, 의무를 부담하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 이것도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and 권리가 생기려면 별도로 수익의 의사라는 걸 표시해야 된다. 이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도 효력요건도 아닌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형성권이고 낙약자에게 하며 기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어서 너무 길다. 낙약자가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을 본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제3자가 수익에서 표시하기 전후로 나눠서 후 둘이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가 해지하고 원상회복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다만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딱 요 정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딱 요 정도예요. 아주 간단하죠. 내용 자체는. 동그라미 1번. 병이 을에게 수익의사 표시했어. 하지만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 옳은 지문이죠. 2번. 병이 수익의사 표시 후에는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도 소멸시킬 수도 없죠. 그런데 각과 을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면서 병의 수익의사 표시 후에도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특약을 통해서 유보할 수 있어요. 미리 특약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죠. 각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해놨다면 특약을 했으니까 병의 수익의사 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특약에 따라서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원칙은 안 되지만 미리 이렇게 특약을 통해서 유보해놨다면 변경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렸죠? 3번 을이 최고했으나 확답을 받지 못했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4번 병의 수익에서 표시했다. 갑은 원칙적으로 을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죠. 갑은 을에게 이행하라.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죠. 을도 갑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죠. 병만 청구하는 게 병이 권리가 있어서 병만 청구하는 게 아니야. 갑도 야 빨리 병에게 이행해 라고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5번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와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 그러니까 갑이 소유권을 안 넘겨주면 여기 문제가 생겼죠. 을은 거절할 수 있다. 동시 이행의 한별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지문. 69번. 요거는 44페이지 보면 취소와 해제를 비교한 표가 있어.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죠.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제는 계약만 해제가 가능해요.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해제는 계약에서만. 두 번째, 취소 사유는 행위 당시 존재. 그것도 법에서 정해놨어. 취소 사유는 행위 당시 법에서 정한 것만 취소 사유예요. 하지만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 약정 해제 사유도 있고 법에서 정한 해제 사유도 있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죠. 취소권자 정해져 있죠. 해제권자도 계약 당사자예요. 근데 해제권자는 계약 당사자만 해제할 수 있지만 취소권자는 대리인, 승계인도 할 수 있고, 물론 해제도 마찬가지로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제권자가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즉 소급 무효. 해제하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죠.
그 범위 내에서는 비슷하단 말이죠.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죠.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르지. 하지만 해제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원상회복 의무. 선악불문 전부 반환. 선악불문 전부 반환.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취소권은 10년. 3년 내에 해야 되죠. 범죄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반면에 해제권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기간 내에 하고요. 약정이 없으면 10년. 이렇게 되죠. 취소권 행사 기간은 약정 못합니다. 네? 취소권을 언제까지 행사하기로 약정 못합니다. 그냥 범죄행위 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하지만 해제는 약정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약정이 없으면 10년 이렇게. 그래서 취소는 상대방 최고에 의한 소멸이 없어요. 하지만 해제는 10년인 경우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 요거는 최고에 의한 소멸이 없습니다. 요건 최고에 의한 소멸이 있다. 이렇게 되죠. 뭐 요 정도가 취소와 해제의 기본적인 구별이 됩니다. 그럼 1번. 취소, 해제의 소급표는 둘 다 거래 안전을 위해서 제한받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래 안전을 위한 제한이란 말이 나오면 제3자 보호 생각하세요. 거래 안전을 위한 제한 나오면 뭘 생각하자? 제3자 보호. 자, 취소. 착오나 사기 강박,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있죠? 해제. 제3자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있죠? 옳은 지금. 그래서 거래 안전을 위한 제한이란 말이 나오면 제3자 보호 딱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옳은 지문. 2번. 취소와 해제 모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수반한다. 해제의 경우에는요. 551조에서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제한 능력을 이러한 취소, 착오 취소, 사기 강박 취소 따로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109조나 110조 보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로 조문이 끝나고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는 없어요. 단 사기 강박의 경우에만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따로 인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다시 한번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냐? 이건 있어요. 551 수반해요. 하지만 취소에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권 규정이 없어요. 특히 착오 같은 건 뭐라 그래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따라 손해배상 수반하지 않아. 제한능력 손해배상 없어요. 사기 강박만 예외적으로 750조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수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3번 단독행위죠. 4번 취소 사유는 행위 당시 존재,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 취소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해제권은 약정 또는 법정. 다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2번. 근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비교하는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지문이 짧더라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지문이 짧더라도 바로 풀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건너뛰어. 아시겠죠? 비교하는 거는 양쪽 그 제도를 비교해야 돼. 뭐 동상명권과 유치권을 비교해라. 뭐 전세권과 임대차를 비교해라.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지상권과 임대차를 비교해라. 이거 양쪽을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설령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읽다 보면 헷갈려요. 그 두 개가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풀다 보면 원래는 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읽다 보면 이게 이거 같고 이게 이거 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문이 짧더라도 한참을 읽어봐야 돼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지금 69번 같은 경우는 비교하는 문제를 제가 뭐 이걸 꼭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맞추라고 제가 넣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건너뛰어라. 그거 말씀드리려고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 풀고 시간이 날 때 읽어보셔야 돼요. 70번 151편 계약의 해제. 유효한 계약을 계약 이후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그게 해제죠. 1번 일방 당사자의 해제권 유보나
위약벌에 관한 특약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해제권을 유보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각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어. 그럼 계약금 해제권이 하나씩 있죠. 두 번째,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특약을 했어. 그 상태에서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럼 갑은 법정 해제할 수 있죠.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금 따위를 주고받음으로써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앤드 그 계약금을 위약금 특약을 했다. 이거와는 별개로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권이 별도로 발생한다 그랬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법정 해제권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옳은 지문. 이렇게 되죠. 2번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계약이 해제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원상회복 의무. 이거 뭐였죠? 선악불문 전부 반환. 아까 말씀드렸죠? 원물 반환 플러스 사용이익 반환, 대금 반환 플러스 받은 날부터 이자가 세면서 반환. 여기 2번. 3번. 해제는 일방적인 거죠. 합의 해제는 계약이죠. 요 합의 해제에는 원칙적으로 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꼭 두 개는 기억하자. 합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이자가 산 의무 없다. 두 가지. 합의 해제.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548조 1항 단서. 이게 뭐였죠? 제3자 보호. 계약이 해제됐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 아닌 놈 반드시 기억할 게 뭐가 있었어요? 채권 양수한 놈들. 채권.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채권을 양수, 감유, 가압류, 전부 추심명령 받은 놈들. 이런 놈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기억나야지. 아파트 분양권 전득자. 보호되지. 당사자의 상속인. 보호되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보호되지 않죠. 건물, 토지 매매가 해제되었을 때 건물 양수인. 보호 안 된다 그랬죠. 토지 매매가 해제됐을 때 건물 양수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한 자.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주택 매수인이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 채 매도인으로부터 임대 또는 전세 권한만 부여받아 임대차 한 경우에 임차인. 보호되지 않는다. 외우자 그랬죠? 응. 그러니까 4번 첫 번째 줄 채권 양수인. 제3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5번 각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을이 채무를 불이행해요. 등기까지 넘겨줬는데 갑이 열받아서 막바로 말소 소송을 제기했어. 그 말소 소송 속에는 해제 의사 표시가 들어있죠. 그런데 나중에 소송을 취하했다 하더라도 해제 효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5번 틀렸죠. 해제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 제3자 외우세요. 이거 단독으로 한번 문제 나옵니다. 71번 160페이지. 매매 예약. 자, 매매 예약은 첫째 일방 예약으로 추정. 두 번째 예약 완결권이 생기죠. 형성권이죠.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예약을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기간 정하지 않으면 10년이고 너무 길어 상대방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죠. 일방적으로 본계약이 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방계약 당시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이런 것들이 일방계약에서 기억나시면 돼요. 일방계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내용인 매매 목적물 따위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2번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3번 최고했으나 확답을 받지 못했다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4번 예약 완결권 가등기 할 수 있죠.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 예약 완결권을 가등기 해놨어. 가등기 한 상태에서 팔렸어. 나중에 예약 완결권 갑에게 행사하고 본등기도 갑에게 청구해야 되죠. 그게 4번 틀렸지. 예약 완결권자는 누구에게? 도인에게.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요 양도는 요거 말하는 거. 요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약 완결권자가 가등기를 한 후에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양도인, 얘가 양수인이에요. 양수인이 아니라 누굴 상대로?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을 상대로 행사하라. 4번 X. 5번 제척기간 도과해보는 법원이 직권조사. 그쵸? 일방 예약은 딱 요 정도. 그 중에 1번과 2번 1, 2, 3번 아주 중요합니다. 1, 2, 3번. 1, 2, 3번은 뭐 달달달달 말했어요. 그럼 4번, 5번은 안 중요하냐? 중요하죠. 중요하지. 예약은 이 정도. 뭐야 저 자식 도대체. 72번 담보책임 164페이지 각과 을 사이에 1000평방미터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자 1번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했는데 800배가 안 돼요. 수량 부족이죠. 부, 실, 선대감에서 선의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언제? 1년 내에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선의만 되니까. 이때 안날에 이미 부족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1번을 보니까 두 번째 줄 끝에 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네. 악의네. 대금감액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지문. 2번 천중에 300이 병소유. 일부 타인 권리죠. 1타 대감. 선악불문하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선의라면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1년 내 행사해야 되는데 악의의 매수인 대금감액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내. 선의의 매수인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이렇게 되죠. 그런데 2번 봤더니 두 번째 절 을은 선악을 묻지 않고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고 여기까지 되죠. 해제는 못하죠. 해제는 선의만. 1타 대감 선해손이라고 그랬으니까 해제는 선의만. 2번 X. 그쵸? 다 골랐죠? 3번 전부가 병소유.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선의 해제 손해배상, 악의 해제, 매도인도 선이라면 해제. 그렇죠? 을은 선악 묻지 않고 해제할 수 있는가? 있지요. 선해, 악해. 선악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4번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네. 용선해손. 선의만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알고 있었다면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5번은 저당권. 이 실행돼야 되죠.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돼요. 실행.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담보 책임 성립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질문. 틀린 거 2번. 저당권이 실행되어야 출해손이라는 담보 책임, 출제 상한 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암기한 걸로 답이 딱 나와요. 답은 2번. 맞추셨죠? 제발. 이 정도는 맞추자. 이 정도. 임대차 171페이지. 자, 1번. 임대인의 수선의무.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선의무 없다. 1번 X. 2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그럼 차임. 전부 거절. 그렇죠? 전부를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아서 목적물 전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차임은 전부 거절해야죠. 그런데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그러면 일부만 거절해야죠. 나머지 사용수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임 지급해야지. 그게 2번이죠.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다면 그 지장이 있는 부분의 한도에서만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번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불강력적으로 하자가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인 귀척사유로 하자가 생긴 경우에도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발생한다. 3번 X. 4번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아, 담보 책임은 따로 져야죠. 임대차도 유상계약입니다. 따라서 담보 책임 져야 합니다. 그렇죠? 임대차 목적물에 뭔가 하자가 있는데 임대인이 몰라. 고의과실이 없어. 그래도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무과실 책임 져야 되죠. 4번 비용 상환 조건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옳은 거 2번. 어렵지 않지요? 자, 임대차에서는 74만 따로 나오는 게 요거라 그랬죠. 아주 잘 나온다 그랬죠. 따로. 이거 뭐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누가? 토지 임차인. 무슨 토지 임대차? 건물,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와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빌렸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예요. 이 문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 지상물이 현존할 때 갱신 청구.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하나가 더 있죠. 뭐? 어떤 경우?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 그런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어. 민법상 임대차는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건물 임대인 소유 토지. 자, 1번. 요거 아주 중요하죠. 일단 요 두 가지 기억하시고 1번 아주 중요하죠.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 전부 매수 청구할 때 X. 안 된다 그랬죠? 임대인 소유 토지에 있는 건물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1번 틀렸죠. 전부 매수 청구 안 된다. 2번 매수 청구권은 재판으로 행사할 수도 있고 재판 외에서 사라 청구할 수도 있고 재판상 재판 외 다 가능하다. 3번 요 두 가지 경우에만 인정되니까 요 두 가지 경우에만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4번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왜? 요 포기 약정 속에는 요 경우에 포기하는 것도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효. 4, 5번 지상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건물, 무허가 건물도 돼, 미등기 건물도 돼, 기존 건물 돼, 신축 건물 돼.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받은 것도 돼, 동의 없이 신축한 것도 돼.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건물도 돼, 임대인에게 효용이 없는 건물도 돼.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도 돼. 다 된다 그랬죠? 거의 다. 5번도 옳은 질문. 틀린 거 3번. 맞나? 1번이 틀렸군요. 1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1번.
75번 주택임대차 180페이지부터 주택임대차 쫙 읽어주세요. 자, 먼저 1번. 이거 아주 중요하죠. 요 1번 지문의 첫 번째 줄.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최선순위. 만약에 주택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고 경매가 된 상태에서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랬죠. 결국 1번의 첫 번째 문장은 임차인이 최선순위 대항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최선순위 대항력이 있다. 이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가 되면 임차인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걸 원하지 않으면 설령 아직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도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배당을 요구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틀렸죠. 임차인이 주택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되기 전이라도 배당을 요구함으로써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죠. 조심하실 것은요. 요거와 요 1번 지문과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돼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배당 받을 수 없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경매대가에서 배당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해지로 본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경매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을 요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배당 요구하지 않는 한 배당 요구가 뭐라고요? 해지.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는 한 배당 받을 수 없다. 구별하자 말이죠. 다시 한번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전에도 1번 지문은 임대차 종료 전에도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종료 전에도 단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종료되지 않으면 배당 받을 수 없다. 구별되죠? 구별하셔야 돼요. 1번 틀렸죠. 종료되지 않아도 우선 변제 청구할 수 있다. 단 종료되어야 변제받을 수 있다. 그렇죠? 구별하자. 1번 X. 2번 임차권 등기명령. 누가 임대차 종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어디다가 주택소재지 관할지방법원에 기각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인용결정하면 법원이 촉탁해서 등기가 된다. 등기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철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멸하지 않는다. 그 후에 임차인,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나올 수 있는 지문은 그게 다예요. 1번 종료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 소재 시간이고 소재지 오타 소재시 소재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2번을요 시라고 돼 있다고 또 틀렸다고 자꾸 우기시는 분이 오타 소재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죠. 3번은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4번은 주택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보되 요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2년이 돼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임차인만. 그렇죠? 5번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 기간은 2년 조건은 동일하되 기간은 2년 기간 2년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 3월이 경과하면 해지 이렇게 돼 있죠? 조문 기억하자. 옳은 지문. 틀린 것은 1번 76번도 다시
188페이지. 주택임대차. 1번. 주택임대차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증, 감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일방적 증액만은 제한되죠. 일방적인 증액만 제한하는 거예요. 약정한 차임 및 보증금만 20분의 1 초과 증액할 수 없고 1년 내 재증액할 수 없고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방적인 증액에서만 제한이란 말이죠. 감액에 적용 없고 합의 증액에 적용 없고. 2번 틀렸죠?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꿀 때 그 제한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금리 그 다음에 더하기 3.5% 3.5%만 기억하지 말고 더하기 3.5% 상인법은 연 1할 2푼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구별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상인법, 주임법 공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주택가액의 2분의 1,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번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보증금과 일정액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또 뚜껑 확 열리네. 법무부. 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그 소액임차인의 보증금과 일정액을 심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따로 있죠. 이건 어디? 법률구조공단 지부. 다르죠? 네, 그렇게 두 개가 있어요. 위원회가. 주택임대차위원회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 다행히 차관이 위원장이에요. 아이고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둔다. 다르죠? 구별하자. 5번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소송에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을 일부 준용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을 보장한다 그랬죠? 네, 그 5번. 틀린 거 2번. 77번 요거 낸다 그랬어요, 제가. 뭐 제가 낸 건 아니고요. 기출된 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다음 몇 번? 2번.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고 일방적으로 상당 보상을 공탁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답 2번. 제발. 1번 3기, 3번 무단전대, 4번 중대한 과실, 5번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다 거절할 수 있다. 외우자. 야, 네가 4개만 외우라 그랬잖냐, 자식아. 그 4개 외운 것 중에 답이 있잖아, 2번에.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거절할 수 있을 뿐 일방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공탁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답은 2번. 외우자. 78번부터는 지문만 확인하자. 복습 따로 할 필요 없다. 1번. 집합 건물 구분 소유자는 공용부분. 자, 공용부분. 우리 지난주에는 민법상 공유, 사용수익, 공유물 처분 변경, 공유물 관리, 공유물 보존, 공유물 부담 5개 했죠. 사용수익, 공유물 사용수익 전부를 지분 비율로. 또 써야 돼. 팔 아파. 전부를 지분 비율로.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 관리. 지분의 과반수. 보존. 각자. 부당. 지분 비율. 이렇게 돼 있죠. 자,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 복도계단. 이거 공유죠. 먼저 사용 어떻게? 공용부분 사용. 용도에 따라. 네? 용도에 따라 수익부담. 공유물은요, 사용 수익이 세트고요, 부담이 따로 있어요. 네? 반면에 공용부분은 사용 따르고요, 수익 부담이 같이야. 여기 지분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공용부분 처분, 변경. 어떻게 해요? 처분은 없어요. 공용부분 처분은 없어요. 변경만 있어요. 변경 어떻게 하죠?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예? 그래서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변경하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이거는 집합 건물 공용 부분 변경이 아니라 공유물 변경이니까 전원동의. 예? 아니야. 잊어. 그냥 이거만 이렇게. 잊어. 그냥 이렇게. 예? 공용 부분 관리.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건 지분의 과반수죠. 요거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보존은 이건 각자. 이렇게. 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과 민법상 공유물을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1번 보존행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죠? 반환 청구권 포함되죠?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공유물 전부를 무단으로 점유.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거만. 1번. 옳은 지문. 예? 각자가 1번 옳은 지문. 2번 대지와 공용 부분은 분할할 수 없다. X. 3번 대지 사용권은 꼭 소유권의 하나냐? 아니다. 지상권, 임차권도 된다. 한번 X. 4번 한동 건물,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 각 층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이거 전체를 한동 건물로 소유할 수도 있고 집합 건물로 소유할 수도 있다 그랬죠. 소유자 맘이라 그랬죠. 이거 X. 5번 전 구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만 승계된다 그랬죠. 이거 5번도 X. 옳은 거 1번. 요거 꼭 구별하세요. 아니 다 있어요 책에. 제가 비교해서 구별하자고 그랬어. 제발. 79번. 그러니까 우리 집합건물법부터는 뭐 맞출 생각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맞춰야지. 그렇죠? 뭐 어렵고 복잡한 판례 이런 거 나오면 집합건물법 같은 경우 막 5개 지문이 막 4줄 5줄 막 이렇게 판례로 도배하는 경우도 있어. 아니 그런 건 찍어. 그런 건 찍고 이런 거는 맞추는 거.
79번의 가득이 나무법도 마찬가지예요. 찍는데 기본이 되는 거 몇 개는 알고 있자. 맨날 그려드리는 거 변제기 후에 실행 통지한다 그랬죠? 이거 청산금 통지한다 그랬죠? 동그라미 1번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라. 그렇죠? 누구에게? 채무자 등에게. 이때 채무자 등이 3명. 2번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그렇죠? 그 다음에 통지. 변제기 후라면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로 분류시 서면 또는 구두. 그죠? 3번 틀렸지. 이런 거 맞춰야지. 4번 변제기 후라면 언제든지. 5번 중요하죠.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 채권자는 자신이 통지한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 없다. 이 통지와 관해서 아주 지문이 잘 나온단 말이죠. 그 몇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이 틀렸죠. 그렇죠? 마지막 80번.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삼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 구별하자. 갑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지난주하고 비슷하죠. 지난주에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갑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명의로 등기를 하게 하였다. 병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지난주하고 똑같지요? 이거 무효. 이거 무효.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여기네. 매매는 지난주에 답이 뭐였었어요? 지난주 답이? 틀린 것은 해서 지난주 답이 뭐였어요? 을은 병의 말소 청구에 대하여 병의 갑에게 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X였었어요. 왜? 매매가 유효기 때문에 병은 대금 반환 의무가 없다 그랬죠. 이게 지난주 문제였죠. 그렇죠? 똑같아요. 같이 풀어봅니다. 동그라미 1번. 갑을사의 명의상 약정은 무효다. 무효죠. 2번 명의상 약정은 반사의 질성이가 아니다. 3번 을명의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현재 소유권은 병한테 있어.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4번 문제에서요. 을이 정한테 팔았다고 돼 있어요.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로 4번 틀렸죠. 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5번 을등기는 뭐다? 무효다. 지난주 거보다 훨씬 단순하죠. 이거 맞춰야죠. 지난주 거는 조금 답이 까다로웠었어요. 이번 건 이런 거.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 거 맞춰야죠. 답은 4번. 그렇죠? 지난주 거 복습을 하셨으면 이번 주 거 분명히 맞추셨을 거예요. 틀린 것은 4번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쭉 이제 지난주 거하고 이번 주 거까지 보면 중복되는 게 몇 개 있었죠? 중복되는 지문들. 이제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설명도 제가 2번, 지난주에도 했고 이번 주에도 한 것들이 또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반복해서 나오니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주에 복습하고 예습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예? 지난주에 민법 총칙 예습하셨죠? 이번 주 계약법 하셨죠? 다음 주에 물권 총론과 강론 중에서 용익물권까지 예습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거 추석 3일 동안 공부를 못하니까 미리 해두시거나 일요일 날 하시거나 하셔야 돼요. 예?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어야 해요. 3일 동안 공부를 못해도 내가 이건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꼭 하고 오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